복식사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식사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복식의 유형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본 유형의 어떤 그러한 발전 현상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고 있는 그런 복식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먼저 가장 기본적인 복식의 어떤 형태라고 얘기하는 권의형 혹은 드레이퍼리형 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레이퍼리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천 한 장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둘러 입는 형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전형적인 뭐 그런 바느질이라든지 가위를 대고 자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재단과 봉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대로의 어떤 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걸치거나 두르거나 해서 착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 복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아무래도 전통복, 우리 민속복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인도의 사리라든지 여기 보이는 이런 인도의 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현재 볼 수 있는 그런 드레이퍼리형의 어떤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뭐 아프리카나 어떤 이런 지역에 보면은 그런 민속복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착용 방법 이렇게 보시겠지만 몸에 그냥 천 한 장을 둘러서 이렇게 끼워서 입는 방법, 이렇게 입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사리나 인도의 사리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이런 아주 심플한 그런 옷이 이런 권의형 드레이퍼리형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의형, 둘 권자 한자에서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요,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드레이퍼리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단순한 의복의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두의형, 판초형.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드레이퍼리형 의복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 천을 쫙 이렇게 펼쳐 놓고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재밌게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천이 이렇게 한 장이 있으면 이 천에다가 아까 드레이퍼리 같은 경우는 이 천을 그대로 둘렀다고 얘기를 했으면, 판초형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다가 구멍을 하나 내게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이 구멍은 뭐냐,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구멍을 냈다라는 이거는 이제 가위나 칼이나 뭔가를 이렇게 댔다는 얘기겠죠. 그게 일명 재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들어간 그런 방법의 의복 유형이다. 그러면서 자, 형태로 보면은 지금 이러한 형태로 천에다가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내서 통과해서 입는 그런 형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중남미 지역의 판초 같은 것들이 예라, 그렇게 해서 영어로 그냥 판초형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관두이가 끝났고요. 관두이 다음에 이제 전개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카프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는 주로 이제 우리 동양 지역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아까 천 한 장이 있었는데 재단으로 구멍을 냈다. 그러면 여기가 앞이고 프런트, 여기가 뒤가 되겠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깨선이 되겠죠. 이렇게가 어깨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딱 입었을 때 이 전개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 앞쪽 여밈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 가위를 대서 앞쪽이 이렇게 열려지게 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로 보면은 소매나 이런데 엽선 요런 곳에 뭐를 뒀다, 바느질까지 한 형태. 그 대신 이 앞은 이렇게 열려 있어서 끈이나 이런 것들로 묶게 되겠죠. 묶게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드레이퍼리형에서 판초형에서 그 다음 발전된 형태가 카프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전개된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전개된 형태가 우리나라 전통 복식 중에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전개형의 복식의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다음 마우스 가고요. 그 다음 이제 전개형에서 또 발전된 게 뭐냐면은요, 튜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서양 복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 기본적인 의복의 형태로 많이 접하게 되는 복식의 명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튜닉이라는 것은 뭐냐? 자, T자형 원피스 드레스다. 뭐 당연히 그럼 여기 목 부분이 이렇게 파여져 있을 것이고, 아까 사실 일자형에 이렇게 된 천이 있었으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소매가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을, 이 부분을 다 어떻게 잘라내고, 그 다음 여기에 바느질을 하고, 여기도 바느질을 하고, 그 대신 아까 전개형처럼 앞을 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복을 우리가 튜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말로는 T자형 원피스 드레스다. 이렇게 해서 튜닉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각의 트로저라는 것은 이제 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지. 그래서 각의 다리 각자, 한자로 봤을 때 다리 각자를 써서 다리가 양쪽으로 이제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각각 끼워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현대의 바지 형태의 기원이다 해서 이거를 각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의복의 기본 형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서양 복식의 현대 패션의 재현이라는 이런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집트 시대의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뭐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집트의 복식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복식은 드레이퍼리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허리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를 둘렀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두른 그런 형태의 복식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복식은 이러한데, 이러한 이집트의 복식이 자 현대에 와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뭔가 현대 패션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한번 찾아봄으로써 이집트 복식의 특징을 살피고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들, 목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스커트 형태지만 이렇게 조금 더 둘러 입은 형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드레이퍼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 속에 표현된 이집트 시대의 복식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복식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로 활용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그 시대를 표현한 그런 영화에서 이러한 복식을 또 어떻게 재현을 해놨나 하는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 복식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각 시대별로 그 복식을 이제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 좀 달라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동굴의 벽화에서 그나마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끝까지 유추해서 이집트 복식을 알아내는 것들이 있고, 이집트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조각상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복식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를 지나서 보면은 또 그 다음 중세 같은 경우는 또 그림이 될 것 같고요. 근세로 넘어가면은 그때 초상화를 많이 그렸던 그때 당시의 생활 풍속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화려한 그들의 복식을 정교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낭여행을 가게 된다든지 해서 해외를 가게 될 경우에 꼭 그 우리나라하고 다른 그 나라별
그 박물관 같은 것들을 가서 한번 실제로 그 옷을 그려놓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마련한다면 좀 더 복식사에 대한 이해나 그 다음에 감동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트 복싱 같은 경우는요, 뭐 입체적인 실루엣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에서 유일하게 입체적인 실루엣을 가진 이 크리트 복식이 현대 패션에서 또 유사한 그런 형태들을 찾아보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러한 스커트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또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복식도 역시 드레이퍼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걸치거나 두르거나 한, 그래서 드레이프미가 잘 표현된 그런 복식들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 컬렉션에 나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복식을 여러분들이 또 이 복식사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그림도 찾아서 이렇게 붙여보고요. 이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복식까지가 이러했고요. 그 다음 이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크게 5가지로 제가 나눴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복식사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잘 적어서 보내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앞에서 왜 복식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복식사를 공부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그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2번째, 3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띄어쓰기도 잘못됐네요. 뭐 의복의 기본 형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4번까지가 아마도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5번은 보면은 대표적인 의복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뭐 드레이퍼리형, 그 다음에 판초형, 그 다음에 카프탄형, 그 다음 뭐 또 트루저,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의복 형태에 따라서 아까 샘플로 보여준 그런 것들처럼 뭐 인터넷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거는 무슨 형이랑 유사한 것 같아, 이거는 무슨 형이랑 유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붙여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은 항상 이 메일을 사용할 건데 과제를 거의 메일로 다 받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파일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 복식사 그 다음 본인 이름으로 정해서 파일명입니다. 파일명.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3월 23일 날짜를 반드시 준수를 해주고요. 파일 형식에 있어서 PPT 혹은 워드 안 하겠습니다. 그냥 PPT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 다음 나는 아직 파워포인트가 좀 부족해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여러분 스킬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접해보고 좀 더 잘 다룰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뭐 배우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도 나는 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뭐 과제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학습이라도 먼저 하고 오신다면 나중에 이제 걔가 대면 수업을 할 때 훨씬 더 좀 더 빨리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 그런 날이 와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이 좀 돼서 오면은 학교에 와서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짧게 오늘 첫 주 수업이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복식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대 복식 중 이집트 복식과 크리트 복식,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겠지만 고대 복식에서 아주 특징적인 형태를 유독 유별나게 표현하고 있는 크리트 복식하고 이집트 복식의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르는 부분,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학생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